고조선은 왜 제후국인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 특강으로서 고조선은 왜 제후국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조선 지도, 이런 지도나 또는 이렇게 이제 날조한 지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고조선의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 차이점이 보면 이 남한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죠. 이것은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고조선 지도이고, 이 산동반도 쪽은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식민사학자들은 여기를 포함 안 시키고 그러죠. 그러면 왜 고조선이 제국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민정음에 중국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중심 국가라고 합니다. 나란 말씀이 2호 중국 하야라고 나오고, 그 설명에 중국은 황제 겨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명나라가 강남 쪽에 수도가 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다 이 명나라 수도가 강남에 있었던 거와 연관된 속담이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강남은 논밭이었잖아요. 발달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번화가이긴 하지만 그쪽 강남 쪽을 박정희 때 개발하기 전에는 그냥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좋은 곳 간다는 의미로 쓰일 수가 없죠. 명나라 초기 그 수도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은 양자강이거든요. 양자강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이란 말이 생겼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상당히 오래된 속담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것이 군자국이 원래 중국이었던 것에서 기원을 하는 거예요. 사기 하본기에 오복제도라는 게 나와요. 대홍수 이후 우가 구주의 땅을 정비했거든요. 그 이후 천자의 명으로 오복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천자국 바깥으로 2500리가 황복이라고 나옵니다. 주나라 때는 구복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오복은 2500리였는데 구복에서는 5500리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기 하본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천자국 박 500리를 전복, 전복 박 500리를 후복, 후복 박 500리는 수복, 수복 박 500리는 요복, 요복 박 500리는 황복이라 부르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천자국은 관자 소문에 나오는데, 천자는 사방천리인 이천리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 천리를 다스린다 라고 나오죠. 천자 중입이거든요. 그래서 천자가 있는 곳을 중국이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이 아니고 중주나 중방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 한나라 이후 유방의 방자를 피휘하기 위해서 방을 버리고 국을 썼어요. 그 이후로 전부 다 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진 기록 대부분이 한나라 이후 기록이잖아요. 제가 그려놓은 곳을 보면 가운데 천자국이 있었죠. 이 천자국을 중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심으로부터 천리씩,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는 이천리가 되는 거죠. 이 이천리가 천자가 직접 통치하던 구역이에요. 그 외에는 제후들을 둬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자국 다음에 500리는 전복, 그 다음은 후복, 그 다음은 수복, 그 다음은 요복, 그 다음은 황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땅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군자국이 완전히 중심에 있진 않았어요. 중국이 완전히 중심에 있진 않았죠. 아무래도 살기 좋은 곳을 택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거리를 두어서 이제 오복제도, 구복제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는 이렇게 중앙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열자 주모광에 중앙국이 1만리라는데 황하 남북과 태산 동서로 1만리라고 나옵니다. 서쪽 끝 남쪽 모퉁이에 고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사해의 질서를 잡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황하 남북으로 걸쳐 있고 태산 동서로 뻗어 있으며 1만리가 넘는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임하고 예의와 법규도 서로 지킨다. 이게 군자국입니다. 동쪽 끝 북쪽 모퉁이에 불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군자국이 아까 중국으로서 이천리라고 했잖아요. 그건 중심이고 전체 다스리는 건 일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 전체, 전 세계를 다스릴 때는 너무 넓으니까 셋으로 나눠서 서쪽은 고만국, 가운데는 중앙국, 동쪽은 불압국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말이죠. 중앙국만 보면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중앙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아시아에서는 중심이 아니죠. 하지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중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천재가 있는 곳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주 또는 중국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이나 하은주 같은 별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국가명이라는 것은 보통 땅 이름에 기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재가 제후를 어느 땅에 봉하면 그 땅 이름이 국가명이 되었어요. 예기, 왕제에 직위별로 다스리는 영토의 범위가 설명되어 있는데 천자는 사방천리를 다스리고 공 또는 후는 백리를 관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과 후하고 쭉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직급에 맞게 영토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왕의 제도에서 녹작은 공후 백자남의 무릇 5등급이고 천자의 땅은 사방천리, 공과 후는 사방 백리, 백은 70리, 자와 남은 50리라고 나오죠. 제일 높은 직급인 공과 후가 사방 백리예요. 지금 여기는 왕의 제도에서 빠지긴 했는데요. 후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공후할 때 후자하고 한자가 다르죠. 우임금이 하후라고 하죠. 그 후예요. 그런 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천리를 다스렸어요. 천자는 사방천리잖아요. 그 후는 사방이 아니고 그냥 전체가 천리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땅이죠. 적현신주라고 그러는데 우임금이 다스린 일천리 땅을 적현신주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스린 직위가 후예요. 그리고 동방군장이라고 나오죠. 그 군장이 후에 해당하거든요. 동방군장만 군자국을 다스려서 이천리를 다스린 거예요. 천자가 잠시 순임금한테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군자국, 원래의 군자국을 동방군장이 잠시 다스렸죠. 그때는 이천리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다시 천자의 제위가 군자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우임금은 제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적현신주 일천리만 다스렸죠. 천자가 제후들한테 땅을 어떻게 나눠주고 했는지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사기 음봉기에 순임금이 상나라 시조 설에게 자씨성을 주며 상에 봉했다고 나옵니다. 상에 봉하고 자씨성을 하사하였다. 옛날에는 성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자, 임금이 제후들한테 성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이 이제 다분화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상나라였고 그 다음에 은나라로 바꿔요. 은이라는 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은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나라였죠. 그 상나라라는 것이 그 상나라에서 직접 국가명을 지은 게 아니고 순임금이 상의 땅에 봉했기 때문에 상나라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조선 역시 해내에 있던 땅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위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만주가 아니고 산해경, 해내경에 의하면 조선의 위치는 산동반도 쪽입니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동해는 황해를 말하고 북해는 발해만을 말합니다. 사기 송미자 세가에는 조선에 기자를 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땅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이란 땅이 이미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에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삼음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해서 사대주의자들은 단군조선이 있었고 기자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기자는 와서 그냥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번조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제왕옹기에도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땅이 이미 있었고 국호를 그 땅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 한 것이라고 제왕옹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조선이란 땅에 봉함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 개념에서는 그런 거예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고 단소신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나오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천제로부터 봉함을 받아서 제후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천자가 또는 천재가 있던 곳은 별도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죠.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거는 제국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첫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또는 조선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후들한테 땅을 봉해서 다스리게 한 것이 우리가 봉건제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뀌어진 게 진시황 때예요. 진시황은 통일을 한 다음에 9년제로 바꾸죠. 우리도 지금 9년제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무슨 군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다 진시황이 바꿔놓은 제도에 기반을 했단 말이에요. 자, 4대 사학자들은 순임금이 고조선의 제후였다고 하는데 중국 기록에는 순임금이 고조선이 아닌 중국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순임금이 하늘의 뜻이라며 고조선이 아닌 중국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나옵니다. 수는 하늘의 뜻이다 라며 그 후 중국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고조선 또는 조선이라고 안 써있죠. 중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군자국을 옛날에는 중국이라고 했어요. 천자가 거기 계시니까. 여시춘추에도 순이 제의 지위에 올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천자가 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제수는 바다 밖의 나라들을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다 라고 나옵니다. 중국에 대한 다른 기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하번기에 치수를 잘한 우에게 중국에서 땅과 성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국의 원래 명칭이 중국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천자국이죠. 중국에서 토지와 성을 하사하며 기꺼이 덕을 받들고 짐의 뜻이 어긋나지 않게 행하라고 했다. 천자국 밖 500리를 전복이라 부르게 했으며 하고 쭉 나와요. 자, 이 기록에서 보듯이 천자국은 중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우임금에 대해서 여시춘추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시춘추 개춘론 애료에는 치수의 공을 우임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 상고시대에 모든 것이 잠겼으니 홍수라고 한다. 동쪽 땅을 마르게 하니 1800여 나라가 살아났으니 우임금의 공이다 라고 하죠.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황해가 있잖아요. 이 바다 지도를 보면 깊이가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이게 다 육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각 변동으로 인한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중국 대륙 산동반도에 있던 이 낮은 지대들이 전부 다 잠겼어요. 그것을 치수를 통해서 물이 빠지게 하니까 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지도가 우임금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 황해도 육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각 변동으로 땅이 가라앉고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황해가 바다가 되었고 현재 육지도 바다였었는데 물에 잠겼었는데 치수로서 그걸 다시 살려낸 게 1800여 국가라는 말이죠. 1800개 국가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사방 100리 정도 되는 게 국가였단 말이에요.
아까 제후들한테 그렇게 땅을 봉했다고 그랬죠. 100리 50리 이렇게.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게 1800개나 되는 겁니다. 그게 옛날 국가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고조선이 이렇게 넓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국가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개념은 언제 생긴 거예요? 진한 시대 이후로 9년제가 생기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오임금의 취소와 관련해서 5월 춘추 월왕 무여외전에는 오임금과 현희의 창수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가 동쪽으로 순행하여 형산에 이르러 백마의 피로 제사하니 꿈에 남자가 나타나 스스로 현희의 창수사자라 칭하였다. 우가 물러나 3개월을 재개하고 경자일에 완위산에 올라 금간의 글을 빼냈다. 금간의 옥글자를 밝혀서 통수의 원리를 얻었다. 군자국의 창제헌원이 고조선의 단군으로 왜곡되면서 위 이야기가 세종실록 지리지와 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 번안세가 상 등의 단군이 태자부루를 파견하여 순임금을 만나고 우에게 치수법을 전했다고 바뀝니다. 현희는 구의 중 하나이니 조선이 아닌 중국인 군자국에서 온 것입니다. 후한사에서 구의를 군자국이라고 했죠. 근데 현희는 구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자는 단군조선이 아닌 구의, 군자국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군자국이 천자국으로 중국이었음이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것은 천자가 중심이라는 옛날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이라는 별도의 국가명이 있었다면 조선은 봉건제도에서 중심국가인 천자국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지위를 진한시대 이후 한족에게 빼앗기고 원래의 군자국은 동쪽 나라의 뜻인 진국으로 바뀝니다. 양서 열전 48 제2 해남제국 동의 서북제용에 위만조선 동쪽으로 마한과 진안이 있었다고 하니 사만은 원래 남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동반도와 만주, 한반도에 걸쳐서 진국의 땅에 있었습니다. 동해의 나라들에서 조선이 큰데 기자의 교화를 얻었다. 위만 때 조선 동쪽의 마한 진안에 속한 나라들이 대대로 중국과 왕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군자국이 아니고 한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중국의 지위를 가져간 거죠. 그 이전부터 역사적인 작업은 있었어요. 우임금의 적현신주를 중국이라고 이제 바꾸거든요. 전국 시대부터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진나라와 한나라 때 계속 이어져서 자기들이 천자고 중국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원래의 중국은 군자국으로 바꾸고 다시 진국으로 바꿨어요. 진국이라는 건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주의자들은 남쪽으로 밀린 진국마저도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남쪽까지 다 고조선이었다 라고 왜곡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조선이 왜 제후국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옛날에는 천자가 다스리던 나라를 천자가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도의 조선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후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을 우리 국가의 시원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제후국이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